오늘은 PVA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먼저 PVA는 우리가 이제 폴리바이닐 알코올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상표명으로 많이 사용해서 포발이라고 하는 상표명을 많이 사용한다 라는 건 알고 넘어가자고. 뭐 회사 같은 데선 포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자, 폴리바이닐 알코올은 일단 고분자의 이름은 모노머가 요 가로 안의 구조가 모노머의 구조가 되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폴리바이닐 알코올의 모노머는 요와 같은 구조의 바이닐 알코올을 라디칼 중합을 해서 폴리바이닐 알코올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예를 들면 에틸렌에서 폴리에틸렌을, 스타이렌에서 폴리스타이렌을 만들듯이. 근데 이 경우에는 약간 예외여서, 왜냐, 폴리바이닐 알코올의 모노머인 바이닐 알코올은 이 구조인데 우리 유기화학에서 다 한번 들었던 적은 있는데 요와 같이 생긴 걸 에놀이라고 한다고. 요게 케토폼하고 아이소머 때 토토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관계에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내가 어디서 이건 자료를 갖고 온 건데, 케토폼하고 에놀 이중결합이 있는 OH야. 그러니까 에놀 이 구조는 서로 토토머라이제이션을 일으켜서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케토폼이 더 안정하다고 하는 거야. 지금 보면 우리 락탐이라고 하는 거 또는 아마이드라고 하는 건 요 케토폼이 더 안정하게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뭐 여기서 이제 유기화학의 얘기니까 여기서는 이런 게 있다만 얘기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즉 바이닐 알코올이라는 경우에는 이게 결국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는데 요 케토폼이 훨씬 더 안정해서 이렇게밖에 안 간다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 바이닐 알코올이라고 하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아. 실제 바이닐 알코올 시약상에서 구입할 수 없어. 우리가 죽어라고 만들면 얘는 어떤 형태로? 아세트알데하이드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는 폴리바이닐 알코올을 바이닐 알코올에서부터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바이닐 아세테이트에서부터 출발을 해. 바이닐 아세테이트를 중합을 해서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를 만들고, 가끔 요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를 PVA라고 써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못 표기를 한 거고, 우리 아세테이트의 경우는 스몰 c를 사용해줘. 그러니까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는 PVA 스몰 c로 표기해 주는 게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유팩에서 규정한 방법이야. 아무튼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얘를 가수분해를 시켜서 폴리바이닐 알코올을 만든다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를 가수분해시킬 때 100% 가수분해가 일어나진 않는다. 또는 의도적으로 100% 가수분해를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아무튼 우리가 폴리바이닐 알코올이라고 부르는 놈은 많건 적건 간에 가수분해가 되지 않은 폴리아세테이트 그룹이, 바이닐 아세테이트 그룹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야. 당연히 우리가 폴리바이닐 알코올은 친수성 고분자, 왜? OH가 있어서 라고 얘기하는데 바이닐 아세테이트 프랙션은 그런 게 없다고. 이쪽은 소수성이 될 수밖에 없어. 따라서 폴리바이닐 알코올이라고 부르면 당연히 이쪽 성분이 더 많아야겠지. 즉 우리가 시판되고 있는 폴리바이닐 알코올이라는 이름이 붙은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종류를 만들어. 여기서 DS라고 내가 지금 표현을 했는데 Degree of Saponification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인데, 검화도라고 한자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뭐냐? X 플러스 Y분의 X, 즉 무슨 얘기?
전체 중에 X 플러스 Y분의 X니까 바이닐 알코올의 프랙션을 의미하는 거라고. 즉 99%라는 건 얘가 99고 얘가 1이라는 얘기니까 거의 가소분해를 다 시킨 걸 얘기하는 거고, 대강 90%라는 건 이쪽이 90%, 바이닐 알코올이 바이닐 아세테이트가 10%, 80%라는 건 8대2 정도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바이닐 알코올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종류가 존재를 해.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당연히 OH가 많은 놈이 친수성이 높아야 된다고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실제적으로는 99%짜리는 물에 잘 녹질 않아. 왜? OH끼리 분자간 하이드로젠 본딩을 수소결합을 너무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도리어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폴리바이닐 알코올을 물에 녹여서 사용한다, 뭐 수용액으로 사용한다고 그럴 때는 요 90%짜리를 실제 사용해 줘야 돼. 80%짜리는 소수성인 바이닐 아세테이트 프랙션이 너무 많아서 안 녹는 거고, 99%는 수소결합이 너무 강해서 잘 안 녹기 때문에 뭐 뜨거운 물에 녹거나 그래야 된다고. 물론 요 DS 값 말고도 어떤 거 분자량에 따라서도 용해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폴리바이닐 알코올은 여러 가지 그레이드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걸 내가 자료를 하나 어디서 찾아온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실험실에 있는 시그마 알드리치의 폴리바이닐 알코올을 보면은 여기 좀 확대해서 봤는데 87에서 90% 하이드롤라이즈드, 이건 아까 내가 얘기했던 DS라고 표현한 거가 대강 90%짜리야. 그치? 그리고 당연히 분자량도 있어야 될 거야. 요 두 개의 팩터에 따라서 이 폴리바이닐 알코올의 특성이 달라지는 거라고. 지금 오른쪽 위에 조그만 사진은 내가 우리나라 덕산과학이라는 데서 폴리바이닐 알코올 파는 거 이제 페이지에서부터 가져온 건데, 당연히 일본에서 만든 거에 구라레라고 하는 폴리바이닐 알코올, 여기 포발이라고 아예 써 있어. 그지? 이걸 갖고 왔는데 뭐 20kg 포대로 파는 거니까 대량 생산하는 거지. 요 페이지에 그냥 써 있는 내용을 갖고 왔으니까 한 번만 봅시다. 일단 중합도의 효과, 우리 뭐 당연히 감소하고 증가는 서로 반비례할 테니까, 증가 즉 분자량이 커지면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야. 점도, 인장강도, 접착력, 내수성, 내용제성, 분산성도 증가. 분산성이 증가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뭔가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고 뭐 번역해 오다 보면 이거 뭐 잘못 번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본 거 그냥 갖다 뺏긴 거니까. 자,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고분자에서 분자량이 커지면 어떻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검화도,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DS 값이야. 증가라고 한 건 가수분해가 많이 일어난 쪽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내수성 증가는 내가 이건 아닐 것 같아. 이거는 잘못됐을 것 같아. 이거는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고, 이건 잘못됐을 것 같고, 인장광고 내용제성 증가하고 친수성 물질에 대한 접착성은 증가해. 이건 당연해. OH가 늘어날수록 접착력이 강해져. 친수성 물질에 대한 접착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PVA는 DS 값하고 그 다음에 분자량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폴리바이닐 알코올의 특성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응용 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PVA는 대표적인 친수성 고분자야. 그지? 그러니까 친수성 고분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용도 특성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내가 앞부분에 친수성 고분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거기서도 틀림없이 얘기를 해. 일반론적으로 친수성 고분자가 사용되는 용도는 가장 대표적인 친수성 고분자인 폴리바이닐 알코올도 다 적용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참고로 하는 걸로 하자고. 또 하나의 PVA의 특성적인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자 간에 강한 수소 결합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폴리바이닐 알코올은 결정성 고분자에 집어넣어. 원래 OH가 이렇게 옆에 삐져 있는 경우는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 PVC 같은 경우 여기 CL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이 분자가 크기 때문에 패킹이 잘 안 돼서 결정화도가 낮은 무정형 고분자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그지? OH도 큰 쪽에 포함되지만은 얘는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는 결정성 고분자로 일반적으로 취급을 해줘. 그리고 분자 간에 강한 수소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가스 차단성이, 기체 차단성이 좋다라는 얘기야. 왜? 분자 간에 수소 결합을 함으로써 공간이 줄어든다 그럴까? 아무튼 기체가 투과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차단막, 가스 차단막으로 또 많이 PVA가 사용이 돼. 그렇지만 워터 배리어성은 떨어진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 친수성이 높기 때문에 수분 차단성은 떨어진다라는 얘기야. 사실은 이 부분도 얘기를 했었어.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 이 고분자 차단막에서 지금 동영상 번호로는 이렇게 되는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냥 간단히만 얘기를 다시 한 번만 하면 폴리바이닐 알코올은 어디에? 식품 포장용 포장재로 많이 사용이 돼.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얘는 독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식품 포장용, 식품으로 사용된다는 아니야. 식품 포장용 포장재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얘가 가스 차단성은 좋지만 수분 차단성이 나쁘기 때문에 어떻게 소수성이 높은 에틸렌하고의 공중합체 이 EVOH라고 하는 게 지금 이쪽에도 써 있지만은 EVOH가 식품 포장용 포장재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고분자 중에 하나야. 그거는 폴리바이닐 알코올의 특성이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특성, 가스 차단성이 왜 분자 간 인터랙션이 강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흥미 있는 분들은 이거를 참조로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런 식품 포장재로서 많이 사용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교적 안정한 물질, 그치? 미안, 요건 안정이 아니고 안전이 돼야겠지. 이게 세이프하다라는 얘기야. 보면은 LD50 값도 높은 거지. 즉 우리가 혹시 먹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무해하다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어큐뮬레이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이런 좀 안전하다라는 것 때문에 식품하고 접촉이 돼도 괜찮은 식품 포장재 용지로 많이 사용된다고. 근데 이렇게 식품 포장재 포장재로 많이 사용되는 요즘 제일 핫한 이슈가 뭐냐면 우리 일회용 식품 포장재. 우리 배달 음식 해 먹고 그다음에 일회용 음식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전부 포장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얘네들은 대부분 그냥 버리게 돼 있어. 그지? 그래서 사실은 생분해성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생분해성이 되면 그냥 쓰레기하고 같이 버리게 되면 되니까. 그래서 근데 PVA의 생분해성에 대해서는 계속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결론을 얘기하면 분자량 또는 아까도 얘기한 거마도 얼마나 가수분해가 됐냐에 따라서 생분해성은 달라져. 예를 들면 계면활성제 같은데 세제 등에 녹아있는 폴리바이닐 알코올, 얘는 DS 값도 큰 거겠지. 물에 녹아있는 놈들은
생분해성이 있지만 우리가 식품 포장재로 사용하는 용도에서는 생분해성이 잘 나오지도 않고 또 분자량에 따라서도 얘는 차이가 나고 그렇다고. 그래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어떤 논문에서는 생분해성 고분자에 집어넣기도 해 PVA를.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얘기는 못할 거야. 따라서 요즘 가장 핫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생분해성 일회기보다는 이런 일회용 식품 포장재로 사용됐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 남잖아. 그지? 음식물 쓰레기들하고 같이 버려서 얘네들은 결국 퇴비 비슷하게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퇴비화, 비료를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썩혀서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는 그 컴포스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영어를 사용하는데, 퇴비화가 가능하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폴리바이닐 알코올은 퇴비화가 가능한 쪽으로 이제 많이들 생각들을 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들이 쫓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포장재를 생분해성이면 좋겠지만 생분해성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일회용 식기라든지 우리 배달해서 먹는 용기 같은 것들 또는 포장재지, 기본적으로 포장재 같은 경우 얘네들을 그냥 퇴비화 시킬 수 있는 소재면은 좋다라는 거고, 폴리바이닐 알코올이 그의 대표적인 소재 중에 하나로서 아마 향후에도 지금도 많이 사용되지만 이와 같은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피부에 있는 사실 이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빠진 부분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